기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상호 예비후보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기자회견 때는 박수 안 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당내 경선을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보셨지만 이제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보고도 좀 드리고 저희 내부도 좀 추스리느라고 공약 발표가 원래는 매주 화요일 하던 것들이 약간 좀 변동이 좀 돼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공약 발표를 이어가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늘 하던 대로 먼저 제가 준비한 공약 발표문을 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공식 후보 조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까지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아이 돌봄, 주거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이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걱정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위한 약속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 기본사회, 가족의 하루가 바뀝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패키지 공약입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공약집에도 온갖 숫자와 사업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시민들께서는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하루가 어떻게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기본사회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을 기본사회로 대전환하자는 약속을 드려왔습니다. 기본사회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기회,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각자의 가능성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삶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대로 돌볼 수 있고, 청년이 일하고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도시, 엄마가 아이를 낳고도 다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도시가 기본사회입니다. 저는 이 기본사회를 세종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추진 체계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선택을 받으면 시장 직속으로 세종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은 돌봄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일자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따로따로 추진해 왔습니다. 부서별로 열심히 일하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조각난 정책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퍼즐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 가족의, 한 가구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세종 기본사회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 컨트롤 타워로서 전 세대 생활 정책을 통합 설계하고 예산과 인력을 조정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밤 10시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어디로 가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맞벌이 부부가 야근이 겹치는 날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가 세종시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아이 키움 365-24 돌봄 무료 체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24시간 긴급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회사의 조퇴 휴가를 반복하는 현실, 조부모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종형 영유아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급식 공공 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드는 교육 비용과 아이들의 한 끼 밥값을 세종시가 거들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단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이주 배경 미등록 아동도 돌봄과 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자라야 할 세종의 아이들입니다. 넷째, 아동 전문 병원과 아동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세종 365-24 안심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율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아 필수 의료 체계를 구비한 아동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전문화된 응급 체계를 갖춘 아동 전문 병원을 세종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일반 의원급 야간 휴일 진료 체계를 촘촘히 만들어 밤에도 문 닫지 않는 병원이 있는 도시, 언제든 달려갈 병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약속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이 하교 이후 2-3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온종일 초등 돌봄의 동네 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마을,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표했듯이 세종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를 유치해서 90여 개가 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아이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 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책 읽는 세종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세종형 청소년 자치 북클럽,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민주시민 미디어 윤리 교육을 더해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세종이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종합국립대와 한예종을 유치하여 세종에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세종은 단순히 직장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살 집이 있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저는 첫째, 세종 청년 기본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출발선에선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청년 전문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의 산업 단계별로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내는 구조, 그 속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출발선을 가진 청년들부터 돕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공공결혼식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결혼식장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가 직접 면지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빨래방조차 마땅치 않은 면지역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이 어렵지 않은 도시, 아이를 낳고도 다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맘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과 산후 회복 기간부터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도시, 가족과 산모가 덜 불안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력 보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의 삶이 공존하는 도시 세종에서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문화예술을 통한 쉼과 여가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기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역들입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자막 액티브 시니어 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배우고 일하고 즐기며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읍면 일개소, 동일개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구축, 우리 동네 공공형 치매 전담 요양원 지정을 통해 어르신 돌봄과 요양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안심하는 도시, 그 도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아이의 첫 배움과 건강한 성장, 청년의 첫 집과 첫 직장, 엄마의 경력 잇기, 어르신의 평안한 저녁 산책까지 온 가족의 모든 순간을 세종시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정책으로 세종의 모든 가족이 우리 집 하루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과 관련해서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세종석 이은규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단독 후보가 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 사회자를 포함해서 이제 배석하신 시의원들이 더 자세히 잘하실 텐데, 세종시에 돈이 없습니다. 세종시에 돈이 없습니다. 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거의 바닥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채 발행 한도가 꽉 찬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C가 전동면에 친환경 종합탄을 지으라고 준 돈 1,600억 원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전 상황인 합니다만 한 강공 공무원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고백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가 되든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돈을 끌어오는 것도 이제 시장의 능력이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결국 다 돈 자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 질문을 우리 최민호 후보님한테도 해주셨나요? 기왕이면은 그분한테도 꼭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가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시가 그런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마땅히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당면한 위기를 좀 불렀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또 극복하는 게 또 다음 시장의 주 과제라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너무 걱정하는 거는 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얘기는 좀 별도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방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쭉 얘기를 드렸어요. 첫째는 보통교부세를 이제 정률제로 전환을 하자. 근데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수도 특별법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 우리 세종시의 지위가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럴 때 행정수도에 걸맞는 기본 계획들을 다 전부 재정비하게 되는데 그때 세종시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 국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교부세 문제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보통교부세 총액을 반드시 늘려야 돼요. 지금은 국세 19.24%인데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대통령님께서도 숫자를 명시해서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 이제 숫자는 못 넣었는데 원래는 19.24%를 22%, 최소한 현 정부에서는 21%까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교부세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파이가 커지려면 이제는 이제 나머지 15개 시도죠. 15개 시도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만 늘려달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교부세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우리 세종시가 그 과정에 제일 공헌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를 받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우리는 지금 인구 기준으로 받으면 보통교부세의 총액의 1.2% 정도 되는데 우린 또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을 좀 갖춰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LH 개발부담금을 저는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미 정부나 LH하고도 일부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제가 경제부 시장 재임 기간에 아쉽지만 구도상으로 이미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의 행복청, 세종시가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일종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좀 세종시의 성장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할 만한 중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단 개발부담금을 활용하자라는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도시교통공사를 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 분리하려고 해요. 지금은 양쪽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통공사는 교통공사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 교통공사 포함해서 우리 교통정책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잘 들여보면 생각보다 거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저는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은 기존의 행복도시 건설 말씀 좀 긴가 본데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전환해요. 그때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 도시개발공사가 이 신도시 건설에 좀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제 읍면 지역에는 이제 택지 개발이나 산단 사업에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안을 갖고 문제를 풀 건데 아까 유은규 기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채 한도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수치로는 아직 위험 수치는 아니에요. 그 부채 비율인가요? 그게 25%가 넘어갈 때부터인데 지금 현재 18.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국가가 직접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면은 좀 특례를 좀 인정받거나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그리고 특히 이게 선투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좀 가려 나가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기 교수님. 예, 세종관수 이병입니다. 그 사후 후보에는 공통 같은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번째요. 그 선거 공약은 이제 되게 꼼꼼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나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재정 문제,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 후보 이전에라도 좀 구체적인 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경제 후보인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인터뷰 자리에서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강점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시민 스킨십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응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결선까지 거치면서 5명의 후보가 이제 경합해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후보 선거를 돕던 분 정책팀이 저희 캠프로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책팀도 좀 인원 보강이 됐고, 그래서 저도 가급적 적어도 시민들이 이 정책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높여보겠다, 구체성을,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건 어차피 또 저희 이제 시장 후보들은 선거 공약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발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내용이 좀 충실하게 담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민호 후보님의 이게 당신의 강점이라고 그러셨어요? 소통이 뛰어나다? 제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상대에 비해서 나의 강점은 그거다라고.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혹시 본인을 얘기하신 건지 저를 얘기하신 건지. 제 생각에는 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최민호 후보님은 이제 행정 경험이 장구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였나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후보님께서 본인에 비해서 제가 이제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까지만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남도의 행정부지사 되신 게 2006년이더라고요. 20년 전인데 저도 이제 세종시에서 경제부시장을 했잖아요. 근데 부지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직접 글을 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2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손을 놓은 지 20년이 지난 분이 행정 경험이 뛰어나다. 저는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 때도 서울에 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또 그 다음에 또 국정기획위원회 가가지고 또 날밤 새가지고 우리 국정과제 만들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발표한 발표문 빼고는 사실 거의 다 제가 썼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문은 가정의 달이라고 꼭 감성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책팀에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발표하는 거의 모든 글을 저는 아직까지 힘들지만 제가 다 쓰고 있어요. 출마 선언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글을 제가 직접 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저랑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돌아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이 많다라는 거는 오래 일한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했던 경험, 아니면 아주 쉽지 않은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면서 그럴 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신장님. 뉴스피치 김희연신 기자인데요. 오늘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경력 보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컸었는데
지금 이제 그 후보자님 공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나 공약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내용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런 정력 보유 여성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되게 상담센터를 만들고 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뭐 예를 들면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얘기고 그런 분들이 가봤을 때 나한테 맞는 일이 없다더라 이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좀 더 촘촘하게 하는데 제가 세종시에서 주되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애지간한 분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장애인도 같은 제 입장에서 같은 과제인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에 있는 여러 이제 기업인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업인들하고 좀 직접 소통을 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되는 거는 결국 우수 인재를 뽑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우수 인력을 가급적 좀 선발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서 좀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만들 테니 기업에서도 우리 관내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우리 시랑 직접 좀 소통을 좀 하자. 이제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을 하지 않고 일종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데 세종시에서 중요하게 기억하는 분들은 가급적 제가 직접 다 요청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를 운영을 하되 제가 약간 그런 기업이나 노조하고 관계가 좀 깊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실제로 고용이 필요할 때 인력을 뽑으려고 할 때 우리한테 진짜로 연락을 좀 주고 우리도 시민들의 그런 요구 본인의 경력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인사총무팀에 잘 전달을 해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을 좀 맞춰 나가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세심하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훈. 예, 경청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그 영유아 필요 경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유아 필요 경비 지원은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유아 급식 공공 책임제는 기준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원회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항목 중에서 이제 필요 경비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을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을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유아 급식 공공 책임제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시에서 그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원화 1인당 얼마씩을 조금은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나 그 보육계 요청입니다. 근데 매번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현실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인상을 좀 하려고 한다. 근데 필요경비 지원이 총액이 좀 훨씬 좀 커요.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 한 몇십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은 비용은 아니고요. 공공급식 책임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어쨌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건 사실 이미 밝혔던 내용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수진입니다. 공약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 ITU 365-25 돌봄 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지금 의료 돌봄 체계를 실행하신다는 건데 사실 그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경이 공감하면 그 인력 확보라든지 재원 마련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 발표하시면서 어느 정도 많이 계획을 세우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 2023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의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창출 근거라든지 기업 유치 전 일단 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기업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종 36524 안심의료 체계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라고 돼 있는 게 아닌 거는 이미 복지나 이런 쪽에서 이미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세종시에서 여기 아직 잘 인식이 안 돼 있거나 아직 그 시가 좀 더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시면은 이제 사전 예약 시스템 그리고 주말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건보의 정보 조회 예약 원스톱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숙지만 좀 하셔도 그 불안감을 상당히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을 세종시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는 저희 시가 좀 부담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일자리 5,000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 경제하고 청년 정책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크게 세 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잘 아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지편동의 테크밸리 그리고 아직 뭐 장소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만 보통 월상공단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 산업단지 이 세 개의 전문화된 일자리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아마 국가산단은 아직 제일 빨리 정해야 되는 게 과연 어떤 분야,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제가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확정 지은 거,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자로 확정된 게 2017년도예요. 근데 지금 26년도인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렇게 충청권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의 한 영역을 우리가 만든 방식으로 국가산단이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글로벌 대기업 중에 한 군데하고 저희가 반드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편동 테크밸리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편동으로 오면서 세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나 그 산업진흥원 같은 곳하고 조금씩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로보틱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AI 관련한 기업들을 좀 지편동 테크밸리 쪽으로 좀 모으는 방향으로 국가에도 건의를 할 거고 저희 시도 좀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단지는 사실은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면 기본적으로 언론 미디어 단지는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가급적 콘텐츠 생산 기업 이쪽으로 좀 더 볼륨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상암 DMC 모델로 가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사실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5,000개는 훨씬 넘는 건데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은 지금 현재 완공 기준으로 29년이거든요. 지편동 테크밸리만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고 월상공단은 이제 개념을 잡자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5,000개 정도는 만들자. 그래서 일단은 세종에서 자란 청년들이 일하는 것.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세종으로 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타임스 최윤박 기자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된 거 하나고요.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후보님께서 국가균형 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여기 국가균형 성장 발전을 성장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기도 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국가균형 발전 성장 이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갖고 그야말로 몇십 년 왔는데 이걸 이제 이재명 현 정부가 뭐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어떤 건지 아주 괜찮은 건지 또 그에 따른 실행성 이 방향성 실행성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고요. 또 이제 후보님께서 여기 이제 부위원장으로 맡으시니까 후보님께서 그동안 기여하신 뭐가 이제 또 한번 일반인들이 느낄 만한 뭐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작은 질문 세 번째로서 과연 이 국가균형 성장하고 이 세종의 연관성 타 지역에서는 사실 국가균형 발전이고 뭐 세종시대라고 하지만 크게 공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쨌든지 간에 세종이 행정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연관성을 좀 찾아서 다른 지역도 좀 설득하고 함께 지역이 이렇게 공동 어떤 그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 세종 연관성은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가정하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제 정책팀이 만드시다가 아까 그랬고 아마 후보님은 뭐 이제 살짝 그냥 보시면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루는 일을 거의 평생 해왔는데 개인적으로 대선 때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아서 특히 이제 균형 발전 이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 그러니까 제가 책임자급으로 역할을 해본 건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 부담도 컸는데 제가 물론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후보께 제출한 전략이 국토공간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공간을 혁신하자, 국토공간을 더 넓게 보고 다르게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사실 저는 5극 3특론의 한계를 좀 지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3수도론, 세 개의 수도를 만들어서 세 개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성장 방안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 이제 행정과학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을 얘기하지 않고 생활권과 특히 경제권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지역으로 전환할 거냐. 그래서 메가시티가 아니라 메가리전, 각자의 행정적 고유성은 있지만 한 지역에서 각각 특색 있는 역할을 맡아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소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 자기 역할이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안한 게 충청권까지 후보가 오실 때는 행정과학 수도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제 남부권은 이제 산업해양 수도권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5극 3특을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께서 숙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3수도로 이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걸 다 개념을 좀 바꿔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쉽지만 최종적으로 채택이 못 됐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원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국가균형 성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우리 당에도 그게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물론 발전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더 중요한 개념인 건 우리 다 잘 알지만 제가 이번 대선 때 수도권 초과밀화와 더불어서 지방의 사막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멸이 아니라 사막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이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발전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성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제가 제안했던 개념을 잘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종은 지방 균형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죠. 세종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 아예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잘 되는 게 결국은 국가 균형 성장론이 잘 되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책팀에서 좀 많이 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메시지, 제가 읽은 낭독문을 얘기할 거고, 가정은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뭐랄까요, 천국 같은 곳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가정이 굉장히 굴레가 되기도 하고 삶을 힘들게 시작하는 상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세종시가 실제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한두 문제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다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질문을 달리해서 세종시 정부가 가정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어떻게 결합 내지는 지원할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다리론이 아니라 저는 다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된다. 그래서 개천에서 한 계단 상승하는 사다리를 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용은 용으로 날아가는데 그럼 개천은 어떡하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용은 잘 살지만 그럼 개천은 뭔가? 개천은 계속 진창으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다리를 놔서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큰 걱정 없이 살도록 시정부 같은 기관들은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그 영유아 돌봄이라든지 학교, 그다음 청소년, 청년, 어르신 그 인생의 전환기에 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돼주는 게 저는 시정부가 가정 문제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높기는 한데 세종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우리 정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오늘 발표자를 보면은 이것저것 만들고 또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이런 건데 그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멘탈 관리, 어떤 마음의 아픈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보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짤막하게.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청소년 단체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서 이번에 좀 는 게 세종시는 청소년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상담하는 것조차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한 달 이상, 거의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낸 걸 제로 웨이팅 저걸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거는 돈이 들더라도 좀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게 부모 및 이해관계자 교육 체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버지 학교. 그러니까 가정 불화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대한 데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왔더라. 그래서 청소년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부모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 주신 말씀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장석 기자님. 예, 기자님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이 25년 2월부터 6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 휴직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이나 시청 그 산하 기관, 공공기관에 그분들이 이제 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 시장이 되신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는 그 말씀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복지 영역에서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게 이번 5대 세종시정부는 남을 돕는 사람들부터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큰 일을 벌리거나 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단은 남을 돕는 사람들 문제부터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그분들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사회 서비스원에서 그 여러 복지 영역의 종사자들이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대체 인력을 파견해주는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라이센스를 가진 분도 많지 않지만 또 그렇게 대기하는 인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만족할 만큼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데 일단 그거를 최대한 좀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 민간이든 법인이든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거랑 기능적으로는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가 혼자 고민해서 답을 풀기가 조금 어렵고 국가도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육아휴직 기간을 늘렸으면 세종시처럼 작은 시정부는 당연히 현장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안적으로 만들어 갈 건가 상의하면서 좀 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력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이제 기초와 광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현장의 인력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고 광역이랄까요? 기획 업무는 좀 슬림하지만 목표를 좀 좁혀가지고 그 일만 하면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자원을. 저도 시에서 여러 해 일을 해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이 보고를 위한 보고 내지는 보고를 위한 대기 이런 데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차적인 일을 최대한 줄여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좀 내는 방향 두 가지로 좀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50분 됐거든요. 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이. 그래서 세종시는 진짜로 한국 사회에 대안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외집 분들은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드렸던 약속들이 이행이 되면 사각지대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돼요. 제가 드린 것 중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안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본 서비스,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조금 더 촘촘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삶에 좀 나아지는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도 체육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공약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